We're gonna need everyone. Flopsy, Mopsy, Dick. He was like, Hello.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혜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없어요? 팔씨름이 그렇게 좋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벤트가 열리더라고. You will stop them. I promise.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무려 15년 만에 리부트된 액션 어드벤처 영화 툼레이더입니다. 툼레이더의 원작은 라라 크로포트의 모험을 담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게임 시리즈인데요. 2001년과 2003년에 영화화되었고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2018년도에 새롭게 탄생한 걸크러쉬 매력의 여전사 라라 크로포트. 지금 만나보시죠. Stop dancing, start fighting. 평소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고난도 스포츠를 즐기는 활발한 20대 승려 라라. 그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7년 전 행방불명된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아버지 리처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That was dance. 우연히 아버지가 남긴 뜻밖의 유품인 퍼즐 박스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퍼즐 박스가 지목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전설의 섬 야마타이를 찾아 떠나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사라진 선주의 아들이자 1등 항해사인 루가 라라의 여정에 동행하게 되면서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심한 폭풍에 휘말려 난파하게 되죠. 한편 라라보다 한 발 앞서 전설의 섬에 도착해 있던 마티아스 일당. 그들은 죽음의 신 히미코 여왕의 무덤에 봉인된 강력한 어둠의 힘을 찾는 데 혈안입니다. 마침내 성난 파도를 뚫고 어렵게 당도한 전설의 섬에서 라라와 루는 마티아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라라는 실종된 아버지가 히미코 여왕의 무덤을 영원히 봉인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Ladies first.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한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숙명임을 깨닫는 그녀는 더욱 강력한 전사의 본능으로 무장하며 위기를 헤쳐갑니다. 과연 라라는 이 섬의 미스터리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툼레이더의 성공은 라라 크로포트를 누가 연기하느냐에 달려있을 만큼 캐스팅 자체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에 이어서 라라로 낙점된 배우는 바로 알리시아 비칸데르였습니다. 신선한 매력을 선보이는 알리시아 비칸데르와 매력적인 조연들의 라인업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엑스마키나 제이슨 본의 히로인이자 데니 시걸로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로 등극한 그녀가 툼레이더의 여전사 라라 역을 맡아 다시 한번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앞서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 원조 라라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를 정복하고자 한 야심녀였다면 알리시아 비칸데르의 라라는 영화 초반 모험이나 싸움이 익숙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온갖 고초를 겪으며 탐험가로 성장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지죠. 액션이 많은 작품 특성상 신체 단련은 필수였습니다. 7개월간 혹독한 트레이닝과 식단 조절을 병행했다는 알리시아 비칸데르. 실제가 맞나 싶게 갈라진 등 근육만 봐도 그 준비 과정이 짐작되죠. 또한 어둠의 힘을 악용하려는 비밀 조직의 행동대장 마티아스 역의 배우 월튼 고긴스. 그의 인상적인 빌런 연기도 주목할 만하고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지오스톰에 이어 툼레이더까지
할리우드에서도 종횡무진 활약 중인 홍콩 배우 오원조가 라라의 모험 동지이자 의리파 항해사 루 역을 맡아 맹활약합니다. 유적 탐험과 극한 생존기의 콜라보, 2018년 리부트판 툼레이더를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의 액션 와이어 점프씬을 잇는 명장면이 이번에도 탄생했을까요? 이 영화의 핫씬,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툼레이더 속 핫씬.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전설의 섬 야마타이에서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는 악당들뿐만이 아니었죠. 자연 그 자체가 그녀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마티아스 일당의 추격을 피해 계곡으로 몸을 던진 나라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폭포에 빨려 들어가기 일보 직전. 폐비행정에 매달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녀. 하지만 심하게 부식된 기체가 요동치기 시작하며 또 한 번 아슬아슬한 장관이 연출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눈에 들어온 낙하산 꾸러미로 탈출에 성공하는 이 장면은 극한의 스릴과 쾌감을 선사함과 동시에 모험왕보다 생존왕에 가까운 여주인공 나라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린 툼레이더,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 11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연출가죠. 민규동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새 영화 허스토리로 학교 찾아온 민규동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과 저는 그 다른 영화 프로그램에서 거의 1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던 영화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요. 이렇게 감독과 인터뷰어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독님 기분 어떠세요? 무서워지네요, 갑자기. 예전에는 굉장히 편했었는데 네, 긴장이 되네요. 네, 그럼 그 민규동 감독님의 신작 허스토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부위안부 시절에 저 할매가 기사님 어머님 어쩌실 겁니까? 그래도 남 얘기도 그따위로 말씀하실 거예요! 영화 허스토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던 관부 재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일본 놈들이 우리들한테 사과를 할까? 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이 재판은 일본에서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줄게. 인간이더라. 먼저 이 작품은 제목부터 눈에 띄는데요. 이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라는 제목인데 어떻게 이런 제목을 떠올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지나가버린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 박제화된 위안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을 여성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이렇게 조각자국 하나들이 쌓여서 역사가 된 게 아닐까 이런 맥락으로 중의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게 허스토리라는 제목을 써봤습니다. 그 위안부라는 그 소재를 영화로 이제 삼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관부 재판이라고 하는 시기를 다룬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잘 모른다는 게 저희들한테 좀 큰 충격이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품어왔던 거예요. 너무 그게 억울해서. 저 할매처럼 한번 삐끗하면 네 인생 끝이다. 문사장 무서운 사람이네.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그런 재판을 이렇게 도와줬었던 보통 사람. 처음에 남의 일,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가 또 양심의 자극을 받고 와 얘기 안 했어 얘. 우리가 같이 산 게 몇 년이나 하지 마라 제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떤 삶을 살아간 어떤 사람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왜 위안부 이야기가 이렇게 좀 무섭고 불편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해가 좀 더 됐어요. 이 재판은 그 시모노세키라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벌어진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할머니들이 정부 도움 없이 자비를 써가면서 후원애들의 힘을 얻어서 긴 시간 벌였던
재판이라서 또 의미가 있고 게다가 유일하게 단 한 번 있었던 일부 승소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이렇게 잊혀진 작은 재판의 이야기가 아직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더 좋은 소재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전쟁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이 피해자분들의 어떤 증언하는 이야기들 뿐인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과거의 상황을 재현하는 플래시백이 그 의도적으로 조금 배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연출상의 되게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아픔을 설명하는데 그 증언의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 선입견이구나.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필요성을 좀 못 느꼈고 그 작서 5년인가 7년인가 몰라 막 그 있으면서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살았으니까. 또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그 당시 상황이 연상될 수 있는 절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시하는 순간 떠오르는 이런 감흥들을 관객들이 같이 체험한다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전체적으로 좀 담담한 연출이고 느리지만 느린 가운데 에너지는 좀 뜨겁고 센 이런 연출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 굳이 한 명의 어떤 중심 인물을 꼽으라면 문정숙 사장을 연기한 김희애 배우입니다. 그 사장님 포스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영화적으로는 아직 사실 개척이 많이 안 된 저한테는 항상 금광 같은 배우였었고 사실 영화 전회차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 체력과 정신력과 혹은 영화 전체를 짊어지는 부담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배우일 거라서 계속 그렇게 증명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뭔가 도전해보지 않은 낯선 배역 속에서 찾아가는 재미는 역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영화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중심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그 김혜숙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국민 엄마 이미지로 각인돼 있던 모습이 좀 강한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번에 그 김혜숙 배우와의 작업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선배님 처음 초대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왼손으로 연기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함께 어려운 도전을 같이 시작해가는 이런 용기를 주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고 실제로 너무너무 이입을 하셔가지고 촬영 현장에서 컷만 하면은 그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시니까 너무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춤만 들어가면 그 인물로 들어가니까 남자 별이 남자 끝끝 모습으로 돌리고 본인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0.0001%라도 이해를 하겠냐. 나는 모르고 연기하는 거다.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계속 자신을 옥죄고 몰아붙이면서 그걸 수행해내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라는 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하드캐리한 캐릭터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 사실 감독님의 어떤 유머 코드가 좀 많이 담겨있는 캐릭터 같은데요. 바로 그 김선영 배우가 연기한 신사장 캐릭터예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고 찾아오셔서 이 시나리오를 보고 싶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자기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밝히는 그냥 아주 속물적인 사장이고 그래도 옳은 것에 대해서는 발끈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피해를 입으면 물러서기도 하고 사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신 사장님이 많이 해주잖아요. 사람이 좋은 일도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지. 무슨 밑빠진 독을 물 부는 것도 아니고 보람 있어야지. 그 역할들을 잘 살렸고 출연한 모든 씬들이 하나도 편집되지 않은 그런 배우로서 영화 속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죠. 감독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 들어가시기 전에 저 쓰시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택시기사 대사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할매들 꽃단장 다 하고 어디 합니까? 일본 간다. 일본이야. 위안부지. 내는 정신대 재판이고. 다른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가 완벽하신 분이라 택시기사 역할로 초대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좀 너무 비족적으로 생기셨고 이미지가 안 맞아서 다음 기회로 제가 넘겨보게 됐습니다. 네. 한번 좀 해주시죠. 오디션을 못 해봤었지만. 네. 오이 할매들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 가는 게요? 꽃단장. 꽃단장. 할매들 맞아. 할매들 이렇게 꽃단장하고 어디 가는 게요? 부산 사투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고향이 부산이신데. 부산마. 네. 아무튼 나름 개인적으로는 연습을 많이 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은 그 언어적인 준비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이끌고 다 했다. 이래 잘난 척 좀 하면 안 되나? 부산 사투리뿐만 아니라 예수정 배우가 연기하는 또 이 평양 사투리가 있고요. 아, 답답하다. 이거 우리 재판 아니야? 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듣게 되는 그 일본어 대사까지 있기 때문에 皆さん証言してるのになぜショックがないというんですか? そんな年寄りの話を信じろと? 이런 그 언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그러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 언어에 대한 도전이 사실 영화에서 가장 큰 도전의 한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산말은 조금만 틀려도 우리 언어를 저렇게 모독하는 행위. 저 영화 보면서 계속 지적하죠. 네. 틀렸다고. 네.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지적할 수 있는 재미를 충분히 주고 있긴 한데 이미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투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투리를 택할 것인가 실존 인물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래도 배우로서 이입을 시켜주는 훌륭한 연기를 취할 것인가 그 고민이 마지막까지 정말 큰 고민이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끝까지 열심히 이제 잘 해봤었고 이제 1호가 또 하나의 과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공포를 덜어줄까 그래서 실제 일본 선생님도 있고 일본은 교포 친구가 또 배우로 캐스팅해서 1호 교수를 하고 실제 우리 판사신 그 부분도 또 배우로 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리딩을 하니까 お前ら日本人を全部殺したとしてもこの恨みは消えないんだ。こそったね。 기존에 익숙한 배우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내는 눈도 좋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배우 임수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이 내 안의 모든 것이 좀 기억에 남는데 이 작품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여자 정인. 쌈에서 시집 있는 것보다 쌈에서 마시는 게 덜 이상해. 쌈에서 시집 있는 거 좀 이성적이지 않아? 차라리 먹고 사는 게 인간적이지? 하지만 입만 열면 쏟아내는 그녀의 독설에 질린 남편 두현은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혼해. 나도 하고 싶다고. 누가 만나고. 소심한 두현은 아내에게 이혼 당하기 위해 전설의 카사노바 성기에게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아내를 유혹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유쾌발랄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봐보면 아주 스펙타클한 여자일 것 같아. 이 임수정 배우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그 예민하고 또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오죽하면 이 남편 핸드폰에 투덜이라고도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또 만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제 얘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뭐 수다스럽지는 않지만 그 영화 속에서의 그 임수정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연정인이라는 캐릭터는 이런 미인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때 나는 매력적이었고 세상과 만나면서 자신감도 있었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지금 너무 바보 같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정연아, 여기가 지금 운전 중인데. 그래서 끊으라고? 알았다고! 외롭게 점점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고 감독으로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고괴담 때 막 이상한 영화 만들고도 나는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바보 같은 이야기 같고 영화를 만들기가 무서우니까 안 만드는 것으로 도망가는 그런 삶의 맥락이 그 주인공 캐릭터랑 계속 맞닿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호감이 되어버리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봤었어요. 이 작품은 역시 배우 류승룡의 발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름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잔뜩 묻어있는 이 장성기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원빈이 당연히 연상되는 모든 스태프들이 원빈을 원했던 그 캐릭터에 류승룡 씨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했었고 나는 반대를 무릅쓰고 초대했을 때 정말 의외의 효과가 굉장히 있었고 책이 다를 정도로 그거를 준비해와서 아이디어를 빼곡히 같이 만들어 갔었던 배우라 아마 텍스트보다 가장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경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미지로 삼았던 건 양조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술팀, 의상팀, 분장팀에게 한국의 양조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우리 스태프들은 불가능의 도전이다. 그런데 양조위를 넘어서는 매력을 사실 가진 인물로 등장했었고 완벽하지가 않죠. 수영도 못하고 물이 벌써 와요. 육체적으로 싸움도 너무 못하고 스컨스 탈골 있어요. 털 빠져. 굉장히 결핍이 많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고 상처도 성의의 인물이라 그 영화가 아니면 사실 만들 수 없는 캐릭터라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재미를 느끼고 제가 마음껏 편하게 만들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저도 영화를 준비하면서 카사노바가 나와서 소젖을 짜는 그런 영화를 꿈꿔보진 않았어요, 저도. 젖 짜드릴까요? 실제로 암소가 젖을 짜는 시간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젖을 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젖이 안 나와요, 잘. 근데 저희는 촬영을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했었는데 젖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암소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었고. 그 젖소도 굉장히 의욕에 불타있는 연기자였네요. 내 능력과 경력을 뭘로 보는 겁니까? 또 저는 정말 재밌었던 장면이 그 배우 류승용 씨가 이제 임수정 배우랑 같이 있는 장면에서 이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혼자서 계속 불어로 얘기하면서 딴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웃겼거든요. 우리는 맹동 지점입니다. 세명동, 빠맹동, 엉트란투아, 아샤누투아, 아은학교. 일단은요. 그 영화도 언어적 도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남자의 매력 중에 언어의 매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불어, 스페인어, 뭐 인도네시아어까지 하는데요. Tu me pegaste primero. Así que ahora te toca a ti. 나중에는 스와힐리어, 그 아프리카어까지 하고. 뭐 언어뿐만 아니라 그 영화는 샌드아트도 하죠. 춤도 추고. 지금 녹슬었지만. 사실 그 기술적으로 윤용 씨가 배워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허스토리의 김희애 씨처럼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캐릭터를 준비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또 이 작품 후반부로 가면서 그 임수정 배우의 여러 대사들이 조금 이 폐부를 찌르는 대사들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대사가 이 라디오 방송에서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귀 막고 입 막고 장롱 속으로 숨지 마세요. 그냥 계속 떠드세요. 그러면 누군가 꼭 답해줄 거예요. 저는 그 대사가 묘하게 지금 허스토리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대사 3분짜리 테이크인데요. 그거를 저는 한 번에 다 찍기를 원했고 소화가 안 됐는지 한 번 찍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그 스튜디오를 다시 찍었어요. 실제 캐릭터가 겪는 그 과정을 그대로 겪으면서 그 중간 과정에 그거를 이제 위로와 칭찬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매력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되찾더니 그 대사를 소화를 해낸 거죠. 너무 괴로워. 침묵 속에 숨지 말고 소리를 내자. 나의 부끄러운 지점 혹은 나의 뭐 아픈 상처 어떤 것이든 일단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살아가는 게 훌륭한 생존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지점이 지금 영화랑 많이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대놓고 PR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은 13초입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화해와 평화가 한반도를 이제 찾아왔는데요. 반전 영화 허스토리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네, 뺑소리가 이렇게 커야 돼? 제가 그랬나? 신경 쓰였구나.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허스토리의 민규동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민규동 감독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전 세계 박스오피스 부동의 흥행 1위. 그 식을 줄 모르는 인기로 최근 9년 만에 재개봉까지 한 SF 대작. 판타스틱한 3D 영화의 정석. 영화 아바타를 만나본다. 지구의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판도라 행성으로 향한다.
그리고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 역시 아바타 조종사로 투입된다. 아바타란 인간의 의식으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 Looks like you. This is your avatar now, Jake. You're here. How much?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바타와의 강렬한 만남. 이제 제이크는 그와의 첫 링크를 직접 감행해볼 차례다. Initiate link. Run sequence unit 3, go. 드디어 그의 뇌신경이 아바타 몸체에 연결되고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Jake? Hey guys. Welcome to your new body, Jake. 현실에선 다리를 잃었지만 아바타와 하나가 되면서 건강한 신체를 얻게 된 제이크. 감격의 순간을 맞이한다. 판도라 행성의 실제적인 주인이자 외계 부족인 나비족을 만나기 위해 제이크는 팀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탐험에 나선다. 하지만 신비로운 생명체들의 감탄할 새도 없이 거대한 외계 동물과 맞닥뜨리게 되고 Yeah, come on. What you got? Yeah,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사실 진짜 사나운 맹수는 따로 있었다. 외계 동물이 도망치는 이유도 모른 채 자신감에 차있던 순간 Run! Definitely run! 지구에선 결코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비주얼의 맹수 앞에서 hun비백산한 제이크.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도망쳐보지만 거리는 점점 좁혀오고 결국 폭포수에 몸을 던져 구사일생. 그렇게 그는 팀원들 사이에서 낙오되고 만다. We're gonna have to call it, guys. We're not allowed to run night ups. Colonel's orders. 어쩔 수 없이 숲속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게 된 제이크.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외계 생명체의 습격. 목숨의 위협을 느끼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멋진 활솜씨 뽐내며 제이크를 위험에서 구해준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나비족의 공주 네이티리. Look, I know you probably don't understand this. Thank you. 제이크는 목숨을 구해준 그녀를 따라 나비족의 아지트에 당도하고 부족은 낯선 인간의 등장에 경계한다. Why did you come to us? Came to learn. Maite. Ongea afia oriziningasa numesiviporu. 네이티리에게 나비족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된 제이크. 처음엔 동물을 다루는 법에도 서툴고 원시적인 생활들이 낯설게만 느껴지다 보니 실수만 연발하는데 Let's dance.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외계 동물과의 교감에도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네이티리와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제이크와 달리 판도라 행성을 정복하려는 이들이 있었으니 Their damn village happens to be resting on the richest unobtainium deposit within 200 clicks in any direction. I mean, look at all that cheddar. All right, people, let's get this done. Fire. Firing. 나비족의 모든 자원을 빼앗으려는 욕심 많은 인간들. 온갖 무기를 동원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나비족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가족과 동료들의 목숨마저 빼앗기고 마는데 나비족에게 한없이 미안한 감정을 느끼며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분노하게 된 제이크. 마침내 그들의 편에 서서 무자비한 인간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The Sky people have sent us a message. That they can take whatever they want. And no one can stop them. But we will send them a message. And you fly now! With me!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제이크를 포함한 판도라 행성의 모든 부족들이 대거 출동.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려는 인간들에 맞서 싸워보는데 헬기를 이용해 공중전을 펼치면 우세할 거라 자만했던 군부대원들은 그들의 용감무쌍한 공격에 당황하고 만다. All aircraft, weapons free, weapons free. 열세에 놓여있던 군부대는 더 강력한 무기와 로봇들로 맹렬한 공격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육해공을 넘나드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지만 치열한 전투는 끝이 날 줄 모른다. 급기야 총에 맞은 네이트리가 추락하며 위기에 놓이게 되고 She's dead. You're very close. There are many. 판도라 행성의 운명을 거머쥔 제이크와 네이트리마저 기력을 잃어가던 그때 Hold position. Something's coming. 그들의 간절한 마음 덕분인지 판도라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이 총출동하고 모두가 힘을 합세해 인간들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드디어 마지막 전세를 뒤엎을 역전의 기회. 과연 제이크는 나비족과 함께 신성하고 위대한 판도라 행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영화 아바타. 우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동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 무비는요, 잔잔한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입니다. 부모님의 별거로 떨어져 지내는 형제 고이치와 류노스케. 그들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느 날 형 고이치는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새로 개통하는 고속열차의 상하행선이 처음으로 교차하는 순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고이치는 친구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동생 류노스케 역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동참하죠. 각자의 소망을 품은 7명의 아이들은 수많은 난간을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요.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아이들은 과연 무사히 소원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따뜻한 희망 메시지. 배우 김동영의 버킷 무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입니다. 제가 좀 약간 힘들고 지칠 때 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봤는데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너무 약간 내가 좀 약간 때묻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힐링이 좀 됐었습니다. 그 감독님 스타일 영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가족을 약간 그리는 영화들. 너무 다 하나같이 조미료 안 친 음식 먹은 기분. 뭐 많이 안 했는데 되게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평양냉면 같은? 그 슴슴한데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가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너무 제 마음이 좀 되게 힐링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따다키마스.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그 주인공 고이치랑 류노스케랑 진짜로 형제 관계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했나?에 대한 생각도 들고 감독님이 진짜 노력하시고 찾아서 진짜 캐스팅을 하셨구나에 대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뽑은 명장면은요. 친구 일행들이 그 고속열차를 보기 위해서 계속 여정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 한 명이 이탈하게 되는데 콩고다치와 도모다치네. 친구들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주소わからんとね。ちょっとメモ落としちゃったんで。あそこ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ら東三軒のお孫さんだったっすね。 데려다 주는데 마침 집 앞에 할머니가 서 계셨는데. お孫さん来たけん。おばあちゃんこんばんは。 거기서 이제 할머니께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 상황에 되게 소소한 기적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장면을 뽑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기적들이 조금씩 모여서 그렇게 보면서 그 별별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저도 약간 어렸을 때 그냥 제 꿈은 운동을 워낙에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연기라는 거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싶은 분들이 이 영화를 딱 보시고 끝나시면 딱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 김동웅의 버킷 무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의 새 영화 독전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이번 백원 무비의 주제 바로 패밀리 행복 지수 뿜뿜 애니메이션 특집입니다. 거실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가족끼리 훈훈하게 영화 보시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오무비는 웰메이드 실사 애니메이션 영화 피터 래빗입니다. 네. 이 악동토끼 피터 래빗과 동물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남자 토마스의 한판 대결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이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유쾌한 스토리로 이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끌었죠. 이에 맞서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백원 무비는 바로 웰메이드 캐릭터로 승부하는 영화 슈퍼배드 3입니다. 미워할 수 없는 악당이죠. 미니언즈와 그루의 대활약을 그린 작품입니다. 슈퍼배드 시리즈 중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러면 뭐 편집장님의 영화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웩 넘치는 악동토끼 피터 래빗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애니메이션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윌 글럭 감독 영화 찾아줘. We all ready? It's gonna be a fun one. 악동토끼 피터 래빗에게 인간이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동물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착한 사람 비, 그리고 삶의 터전과 부모를 빼앗은 나쁜 사람 맥그리거.
그런데 어느 날 맥그리거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That ice cream truck with the flashing lights. 피터 레빗과 친구들에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파티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Everybody hide! 맥그리거의 손자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세상 깔끔한 남자인 토마스는 동물들의 출입을 철저히 봉쇄해버리죠. 허나 그는 첫눈에 반한 비 앞에서만큼은 What's going on here? You've got to chew your food. I saved him. 동물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So off you go, off you go. 그 이중성에 치가 떨린 피터 레빗은 토마스에게 전쟁을 선포하죠. He's got to go. He's got to go. 이들의 싸움은 극에 달하고 급기야 비어의 집이 허물어지는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마는데요. 과연 피터 레빗은 인간 세상에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피터 레빗입니다. 네, 피터 레빗의 원작은 영국의 동화 작가 베아트리스 포터의 그림 동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902년부터 10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온 그 명작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판매 부수만 1억 부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클래식 명작 동화에 이 최첨단 기술이 더해져서 아주 이 현실감 넘치는 실사 애니메이션 영화로 탄생을 했는데요. 네네. 이 지점이 바로 영화 피터 레빗을 백업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영화 제작팀은 원본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 동화책을 보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를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영화 속에 있는 그 악동 토끼와 실제 원작의 토끼가 정말로 싱크로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피터 레빗의 다양하고 실감나는 리액션을 위해서 토끼의 귀와 얼굴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치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토끼의 얼굴과 표정을 미세하게 잘 담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 놀라운 기술력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의 중요한 감상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여운 토끼 외에도 뭐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무시무시한 그 이빨을 드러낼 맹수 여우. 또 게다가 보라색 슈트를 걸치고 개걸스럽게 먹방을 선보이는 뭐 돼지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와 랩을 즐겨하는 그 참새까지 등장하면서 제각기 다른 동물들이 뭐 털이나 깃털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뭐 현실적인 여건인데 동물이 그대로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G로 합성을 한 건데 파란 인형을 들고 뭐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형을 상대로 그냥 뭐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싸움 벌이면서 격투하는 장면까지 실감나게 연출하느라 2배는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 가상의 동물인 이 피터 레빗과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연기 호흡을 해야 했던 역할이 바로 이 깔끔 떠는 영국 신사 이 토마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도널 글리슨입니다. 네, 약간 귀여운 허당 캐릭터의 매력을 또 선보여줬었는데 사실 사람과 합을 맞춰도 힘들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 긴 시간에 호흡을 맞춰가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인공 피터 레빗의 목소리는 이 헐리우드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또 제임스 코든이 또 연기를 했는데요. We're here for Peter Rabbit, the hero of our tale. 그리고 극중 스토리를 이끌어간 내레이션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할리퀸으로 열연을 펼쳤던 마고 로비였습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피터 레빗을 보신 분들은 아쉽게도 그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개봉을 할 때 오로지 더빙판으로만 극장에 상영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꼭 IPTV로 보셔야 합니다. 이 실제 배우들의 실감나는 목소리로 이 작품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꼭 BTV를 통해서 피터 레빗을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피터 레빗만큼이나 귀요미 악당들로 가득 찬 슈퍼배드 3.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리아, 애니메이션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피에르 코펜 감독 영화 찾아줘. 그루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악당 은퇴를 선언합니다.
최고의 악당만을 보스로 섬겨온 미니언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의 곁을 떠나버리죠. 스스로 악당이 되기로 한 미니언들은 엉뚱한 사건에 휘말려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정의의 사도로 변신한 그루는 악당 퇴치를 위해 앞장서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헤어졌던 쌍둥이 동생 드루를 만나게 되고 머리 스타일을 제외하곤 똑 닮은 두 사람은 끈끈한 형제애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악당 브레트가 나타나면서 모두의 행복이 깨지고 맙니다. 그는 부심을 초토화하며 폭주하기 시작하죠. I've been a bad boy. Get ready, Brad. 두 형제가 힘을 합쳐 맞서보지만 역부족일 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순간 그루를 그리워하며 탈옥한 미니언들이 인류의 구세주로 멋지게 등장하는데요. 과연 이들은 다 함께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슈퍼배드 3입니다. 네, 슈퍼배드 3는 애니메이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무려 332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입니다. 특히나 이 슈퍼배드 3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흥행 수익이 무려 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1조 1천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인기에 한몫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귀여운 악당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먼 한국에서도 미니언을 생각하며 이렇게 티를 입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곡을까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주니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영화 속의 모든 주인공들이 또 사연이 있는 악당들이거든요. 슈퍼배드 3를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악당 캐릭터들이 반전 있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슈퍼배드 시리즈를 이끌어온 주인공은 바로 그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서 3편에서는 개과천선을 하고 굉장히 착한 역을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본능을 숨기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Excuse me. Hey, could you? Oh, of course. Now, as I 자신을 찾아온 그 노인을 로켓을 쏴서 쏘아버리거나. Come on, this is gonna be fun. 경찰과 추격하면서 뭔가 예전에 느꼈던 희열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귀여움이 느껴졌어요. 또 게다가 이번 작품에서는 이 그루의 악당 본성을 더 자극하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잃어버렸던 쌍둥이 동생 드루입니다. Brother, teach me the art of villainy.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고 세계 최고의 악당이 되기 위해서 그루를 유혹하죠. 똑 닮은 쌍둥이 형제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옷차림 하얀색, 한쪽은 까만색, 한쪽은 굉장히 시원한 머리, 한쪽은 이제 풍성한 머리.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는 게 이 두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는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 슈퍼배드 시리즈 그루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 스티브 카렐이 상반된 캐릭터의 목소리를 모두 다 연기를 해냈습니다. Wait, did we just finish each other's sentences? 또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이 새롭게 등장한 악당 브레트에게도 눈길이 좀 갔었는데요. 네. 이 헤어 의상부터 소품까지 굉장히 그 레트로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가 등장을 할 때마다 80년대의 그 유명한 팝송들이 흘러서 어른들의 감성을 또 자극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나 오프닝에서 마이클 잭슨의 배드 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며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은 굉장히 흥을 돋우죠. 하지만 뭐니 해도 이런 캐릭터 다 좋습니다. 슈퍼배드 시리즈의 인기 1순위는 바로 미니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객들이 미니언 언제 나오나 하면서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노란 몸체에 달린 큰 눈과 또 그 위에 착용한 또 고글, 시그니처 룩인 멜빵 바지까지 너무도 사랑스러운 악동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번에는 심지어 또 감옥에 가게 돼서 죄수룩을 선보이며 이 다크 미니언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이들이 하면은 다 귀엽게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미니언의 매력이 그들만의 또 언어에 있잖아요. 바나나니는 나. 무슨 배가 고프신가요?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라쿠카라차. 바퀴벌레라고요? 바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렇죠.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긴 한데 각 언어들을 연구해서 네. 조금씩 이제 단어를 따서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가운 사실이 여기서 이제 숫자를 세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국말로 숫자를 세더라고요. 네,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이 수백 마리의 미니언 목소리를 담당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감독인 피에르 코팽이라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다양한 목소리를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 시리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명적인 악당들의 대활약을 보고 싶은 분들 함께 감상하고 싶다면 꼭 슈퍼배드 3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패밀리 행복지수 뿜뿜 애니메이션 특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피터 래빗이 좋아하는 건 뭐 당연히 당근일 테고요. 미니언들이 좋아하는 게 바나나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당근 바나나 명장면을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편집장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피터 래빗에서 온 가족이 당근 바나나 명장면은 주인공 피터 래빗과 토마스가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Would you like to have a hold? 동물을 사랑하는 비가 동물을 싫어하는 토마스에게 피터 래빗을 소개합니다. Look, my two boys getting along perfectly. Nothing can make me happier. 하지만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둘은 본색을 드러내죠. 곧바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And that's what separates us from the French. Yep, kiwi green. 그렇게 그녀만 자리를 떴다 싶으면 서로를 물고 뜨는 앙숙으로 돌변하고 마는데요. 토끼와 인간의 좌충우돌 코믹 액션이 극의 활기를 불어넣어준 명장면입니다. 이게 통과제를 보고 있으면은 이 고양이 톰이 불쌍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끼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널드 글리슨의 이 반전 매력이 이 장면에서 더 돋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슈퍼배드 3에서 제가 선택한 온 가족이 당근 바나나 명장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니언들이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난입하는 장면입니다. 배고픔에 지친 미니언들 앞에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나타납니다. 경보원들을 피해 미니언들이 도망친 곳은 다름 아닌 할리우드 오디션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이었죠. 결국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미니언. 마치 실제 오디션 참가자처럼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그들의 무대에 관객들은 열광합니다. 미니언들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극중 최고로 폭발했던 명장면. 네, 오늘의 백업 무비 패밀리 행복지수 뿜뿜 애니메이션 특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웃음과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영화 피터 래빗. 캐릭터에 한 번 말하고 스토리에 두 번 반하는 영화 슈퍼배드 3.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